2010년 2월 19일 열렬한 심즈 팬인 레베카 씨는 더 심즈 리소스라는 커뮤니티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형 아이템을 공유합니다. 그 누구도 이 인형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심즈 역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를 만들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레베카 씨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되는 유용한 심즈2 모드들을 제작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심즈 커스텀 콘텐츠 제작자로서 매우 유명하고 유능한 심즈 유저였는데요. 움직이는 할로윈 유령, 해골,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용까지 제작하는 등 전문가 수준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발휘해서 유저들이 원하던 모드들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10일 레베카 씨는 각종 심즈 커뮤니티에 심즈2에서 작동하는 사람 모양 인형 세트를 공유합니다. 심즈 기본 게임에 있는 테디베어 인형을 본따서 만든 아이템이었는데요. 기존 심즈 테디베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똑같이 기능했고 이 인형 세트 역시 레베카 씨의 다른 모드들처럼 심즈 유저들에게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내가 직접 만든 게임 아이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제작자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요? 심즈2에 이어 심즈3가 발매되었을 때 이 사람 인형의 다음 버전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앞서 언급한 바로 그날 2010년 2월 19일에 레베카 씨는 심즈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소녀 인형을 공유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테디베어를 본딴 아이템이었죠. 이전 버전의 인형 세트들과 동일하게 신생아 버전, 남자아이 버전의 인형도 있었지만 오직 이 소녀 버전의 인형만이 이후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레베카 씨가 공유했던 이 인형은 잘못된 버전의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총 2버전의 소녀 인형이 있었는데 실수로 잘못된 버전의 인형 파일을 업로드한 것이죠. 2달 뒤 레베카 씨는 인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인형의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모든 유아심과 아이심의 가방에서 인형을 제거하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이나 모드를 다운받은 후에 제작자분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시나요? 저는 오류가 난 이후에야 혹시나 하고 방문하는 편이지 주기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이 그러시겠죠. 안타깝게도 이 인형을 배포받은 뒤에 이 글을 확인한 유저들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제작자가 경고문을 게시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형을 다운로드한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 내에서 이 인형을 배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은 레베카 씨가 아이템 배포 페이지에 공유 당시부터 적어둔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TSRAA. TSRAA는 지금도 활발히 운영 중인 심즈 커스텀 컨텐츠 공유 커뮤니티엔 TSR의 아티스트 연합을 뜻하는데요. 이 TSRAA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창작물을 누군가가 제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배포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에 레베카 씨의 인형을 사용한 예쁜 집을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더 무서운 건 이 인형 관련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유저들의 컴퓨터에까지도 이 인형이 설치됐다는 사실입니다. 심즈3의 커스텀 컨텐츠가 활발히 공유되던 디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서의 시스템들을 배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디익스체인지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시스템을 묶어서 내보내는 DC 백업 폴더를 사용하여 배포했기 때문에 이미 이 드레스를 입은 소녀 인형을 다운로드 받은 유저들이 업로드한 모든 시스템들에 이 소녀 인형이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부착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소녀 인형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되는 끝없는 악몽의 순환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소녀 인형을 사용한 부지를 디익스체인지에 공유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이 부지를 배포받게 되면 이 인형이 A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이 소녀가 부착되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A가 소녀 인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상 시스템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B가 이 의상을 다운로드하게 된다면 B는 의상 시스템을 받았을 뿐인데 웬 처음 보는 인형이 자신의 게임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즈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심즈3에서 정말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심이 있는데요. 제 실수로든 바이러스 때문이든 이 심의 세이브 파일이 통째로 날아가게 된다면 저는 당분간 심즈를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소녀 인형이 퍼진 뒤로 심즈3를 실행했더니 세이브 파일이 갑자기 날아가 있고 심들의 신체가 기괴하게 변형된다거나 렉이 걸린다거나 게임이 충돌하는 등의 버그가 수없이 제보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형식의 파일인데다가 자기 스스로 심지의 콘텐츠들에 부착해버려서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인형은 지워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모드 폴더에 들어가서 이 인형 파일을 겨우겨우 찾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게임 안에서는 이 인형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몇몇 유저들은 레베카가 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제작하여 퍼뜨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많은 유저들은 그녀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심즈2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심즈 콘텐츠 제작자로서 헌신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심즈 유저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그런 그녀가 악의를 갖고 이런 일을 의도했을 리는 없다는 의견이었죠. 2010년 6월 19일 이 엄청난 혼란 속에 레베카 본인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나에게 말하기 기능이 있는 버전의 인형을 올리면 안 됐는데 실수로 그 버전을 공유해버렸어. 이 인형은 잘못 제작되었다거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의도된 바이러스가 아니야. 논리적으로 추측 가능한 유일한 원인은 심즈 게임 엔진의 시스템 제작 과정의 문제 같아. 이 문제는 심즈2에도 똑같이 있었거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곧이어 그녀는 자신의 소녀인형 배포 페이지에 부디 참고해주세요. 제 창작물을 더 이상 디 익스체인지에 업로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을 덧붙이게 됩니다. 심지어 엄청난 애정을 갖고 다양한 아이템, 모드들을 창작한 제작자인데 이런 일을 겪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 전염병은 점점 더 만연하기 시작했고 각종 심즈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다룬 글들과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유했다고 합니다. EA는 심즈 시리즈 역사상 특정 사용자 지정 콘텐츠 또는 모드에 대해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EA의 심즈팀 일원이 공식 게시물을 작성하여 드레스를 입은 소녀 인형을 직접 언급하며 삭제 방법을 공유할 정도였으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 이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패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 익스체인지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 혼돈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심즈 포럼이라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자신도 2010년에 이 드레스를 입은 소녀인형 바이러스에 걸린 뒤 겨우겨우 힘들게 이 바이러스 파일을 삭제한 적이 있었고 몇 년간은 디 익스체인지에서 그 무엇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설마 아직도 그러겠어? 하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디 익스체인지에서 어린이심의 장난감을 다운로드했는데 놀랍게도 또다시 드레스를 입은 소녀인형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심즈의 기묘한 인형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9년 10월 31일 개빈 보육원 인형 세트라는 시스템이 배포되었는데요. 이 개빈 인형의 공유 페이지에 달려있는 댓글에 따르면 이거 진짜 뭐야? 너무 기괴해. 그리고 이거 설치가 안 돼. 심즈 런처에 보이지가 않아. 나 이거 설치했다가 지우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설치했더니 내 심이 망가졌어. 라는 드레스를 입은 소녀인형과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식물 본 따서 만든 장식품이야. 안전해. 이건 드레스를 입은 소녀 인형이 아니야. 이건 안전한 아이템이야. 차마 다운로드까지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형의 정체는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모드를 만들어온 레베카씨, 말, 송아지 등의 동물들부터 다양한 전자기기, 가구, 이동수단까지 제작한 만큼 창작물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많은 창작물 중 하필 이 소녀 인형에게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지독하고 끔찍한 오류가 어쩌다 일어나게 된 건지 정말 기묘하죠. 소파, 침대 등의 가구였다면 이 정도로 찝찝하진 않았을 텐데 비교적 현실적인 질감의 사람 모양 인형인지라 사건의 기괴함이 배가 되는 듯하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